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코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르게 이렇게 한복을 입어봤어요. 갑자기 웬 한복인가 싶죠? 아마 예상하신 분들은 예상하셨겠지만 오늘 리뷰할 제품이 요 한복에서 영감을 받은 제품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우리의 무드를 담은 롬앤의 한복 프로젝트 제품들이에요. 이 한복 프로젝트 출시 소식을 듣자마자 이 한복을 꼭 대여를 해서 리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꼭 한복을 입어보고 싶었어요. 뭔가 국뽕 차잖아. 한복 너무 예쁘잖아. 근데 한복에서 영감을 받았대. 그러면은 한복을 입고 리뷰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 심지어 이번에 나온 제품들 컬러감도 웜쿨이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복도 웜쿨 두 벌이나 빌렸습니다. 나 오늘 리뷰에 좀 진심이야. 아무튼 이번 한복 프로젝트로 출시된 제품들은 클리어 커버 쿠션, 베러덴 아이즈 두 가지 새로운 컬러, 시스루 베일 라이트, 시스루 멜팅 치크, 시스루 매트 틴트, 글래스팅 워터 틴트 이렇게 다양한 제품으로 함께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시스루 느낌이 강한 그런 제품들이랑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처음 나오는 제품들도 있어서 오늘 한번 진짜 자세하게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영상 보면은 끝나. 진짜 꼼꼼하거든. 시작해볼게요. 고고! 일단 이 전체적인 패키지부터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프로젝트 봤을 때 색감이 너무 예쁘긴 한데 실제로 봤을 때도 예쁠까? 조금 걱정했거든요. 근데 받아보니까 사진보다 더 예뻐요. 딱 은은한 한복, 옥반지, 청자 색감의 전통 문양들이 은은하게 들어있어서 누가 봐도 한국적인 그런 패키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들 보여드릴 건데 아마도 제일 궁금할 것 같은 쿠션부터 보여드릴게요. 롬앤 클리어 커버 쿠션입니다. 사실 롬앤 하면 제로 쿠션이었죠. 근데 저는 이 제로 쿠션 안 쓴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안 쓰게 된 게 처음 발랐을 때는 커버력도 너무 좋고 이 정도면 가볍다 느껴졌었는데 그 이후에 점점 커버력도 좋으면서 밀착력 엄청 좋고 엄청 가볍고 얇은 그런 좋은 쿠션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제로 쿠션이 어느 날 갑자기 되게 무겁고 되게 들뜨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손이 안 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롬앤에서 매트 쿠션이 나왔는데 그거는 또 제로 쿠션에 비해서 너무 커버력이 낮다 보니까 호불호가 정말 크게 갈렸던 쿠션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 클리어 커버 쿠션은 커버력은 살리면서 약간 세미 글로우의 은은한 광채를 가진 그런 쿠션으로 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제일 아쉬운 점은 제로 쿠션은 25호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25호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건 역시도 23호가 마지막입니다. 아마 25호가 잘 안 팔렸나 봐요. 얼굴에 소량만 묻혀서 반쪽 발라볼게요. 이거 처음 썼을 때 양을 좀 많이 사용했더니 밀착력이 엄청 안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쿠션은 소량 사용했을 때 좋고요. 좀 양이 많아질수록 단점이 더 크게 느껴지는 쿠션이에요. 제가 스킨케어를 바로 하고 발랐더니 광채가 좀 느껴지실 텐데요. 생각보다 광채감이 있고 촉촉한 쿠션은 아니었어요. 글로우보다는 정말 세미 글로우, 광채보다는 은은광. 근데 광은 좀 금방 사라지는 편? 이 점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커버력은 따로 컨실러의 도움이 필요 없었고 붉은기나 잡티들 어느 정도 가려줘서 나름 만족스러웠어요. 바르면서는 모공 커버가 잘 되는 건가 싶었는데 안 바른 부분이랑 반반 비교해서 보니까 모공 커버력이 꽤 좋았어요. 반대편에는 제로 쿠션 발라서 살짝 비교해 볼게요. 제로 쿠션 23호가 조금 더 옐로우 빛이 돌았고요. 커버력은 확실히 제로 쿠션이 더 좋아요. 하지만 두께감은 더 있다는 점. 제로 쿠션의 제일 큰 장점은 커버력이 아닐까 싶어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반반 비교해봤을 때 영상으로는 차이가 별로 안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베이스의 두께감이 다르고 세미 매트 표현과 세미 글로우 표현으로 마무리감이 많이 달라요. 멀리서 봤을 때는 클리어 커버 쿠션이 좀 더 자연스럽고 제로 쿠션 쪽이 좀 더 커버되었죠? 이 클리어 커버 쿠션 아침에 화장하고 외출한 다음에 수정 한 번도 안 하고 10시간? 11시간 정도 된 상태에서 체크해봤어요. 유분이 올라온 상태라고 해도 모공에 몽글몽글 더럽게 올라오는 게 전혀 없었고요. 살짝 코 옆부분 갈라짐 정도는 느껴졌어요. 좀 까슬까슬한 마스크 썼는데 긁히는 것도 생각보다는 없더라고요. 다만 수정할 때 저는 살짝살짝 제형끼리 뭉치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좀 표현이 두꺼워지는 게 아쉬웠고요. 특히 파우더 사용하시고 쿠션으로 수정하실 때는 요 뭉치는 느낌이 더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쿠션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프로젝트에 요 베러덴 아이즈도 두 가지 새로운 컬러가 나왔어요. 롬앤답게 베이직한 은은한 웜브라운과 약간 회보랏빛의 제비꽃 컬러감의 팔레트
팔레트가 나왔는데 이렇게 두 가지 또 웜쿨 평화를 지켜내 주셨습니다. 먼저 1호 말린 버들꽃부터 살펴볼게요. 색감이 정말 곱죠. 부드러운 베이지빛의 매트 컬러 세 가지에 햇살이 반짝이는 듯한 글리터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부드럽게 주름 부각 없이 발리는 고운 매트 제형과 별 총총 박아놓은 듯한 투명한 글리터는 기존 팔레트 제형들과 같습니다. 붉은기 쫙 빠져있고 노란기도 많지 않은 부드럽고 살짝 색바른 느낌의 구성이에요. 정말 은은한 색감들입니다. 기존 말린 라그라스랑 비교해보면 색바른 여리여리한 느낌이 더 느껴지시죠? 첫 번째 음영 컬러는 너무 밝아서 저는 두 번째 컬러부터 사용해서 눈두덩이에 펴발라줬어요. 가장 진한 브라운도 살짝 밀키한 색감이라서 총알 브러쉬에 묻혀서 은은하게 음영감을 넣어줬어요. 컬러감도 발색도 다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팔레트예요. 진한 컬러를 날렵한 브러쉬에 묻혀서 아이라인처럼 음영을 날렵하게 주고 삼각존도 채워줬어요. 글리터가 음영감을 해치지 않는 투명한 글리터라서 뭔가 한복의 은은한 반짝임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애교살은 조금 이따 보여드릴 베일 라이터 1호 사용해서 과하지 않고 은은하게 살려줬습니다. 마스카라 발라주면 끝인데요. 이거 진짜 대충대충 발라줘도 투명감 있고 은은한 음영 메이크업이 되는 팔레트예요. 뭘 발라도 과해 보이거나 진해 보였던 분들이 사용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2호 말린 제비꽃을 볼게요. 이 말린 제비꽃이 또 쿨톤 색감이 낭낭해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노란기가 정말 하나도 없는 그윽한 회보랏빛 음영 세 가지에 정말 영롱한 퍼플 글리터가 함께 들어있어요. 이 글리터가 보기보다 바르면 과하지 않고 오묘하고 독특한 보랏빛으로 빛나서 진짜 예뻐요. 두 번째 음영 컬러랑 같이 발라주면 더 오묘해서 이 두 컬러 조합이 너무 예뻤습니다. 누가 봐도 쿨톤 컬러감의 팔레트예요. 동양인 피부에도 얹을만한 회보랏빛과 쿨한 컬러감을 더욱더 살려주는 글리터 조합이 아주 좋습니다. 약간 말린 메밀꽃의 보랏빛 색감을 섞은 느낌이고요. 말린 라벤더가 여쿨 라이트를 겨냥했다면 이건 조금 더 겨울 쿨톤 쪽에 가까울 것 같아요. 저는 말린 메밀꽃과 말린 라벤더를 합쳐서 만든 팔레트라고 느꼈습니다. 첫 번째 컬러로 눈두덩이를 살짝 쿨하게 잡아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차분한 회보랏빛 음영 컬러로 좀 더 색감을 넣어줬습니다. 가장 진한 컬러로 아이라인을 대신했는데 이번 에디션 자체가 라인을 그린 느낌보다는 투명하고 자연스러운 게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오묘한 보랏빛 반짝이를 톡톡 얹어서 밤하늘 별빛처럼 톡톡 얹어줍니다. 생각보다 은은하죠? 베일라이터 2호를 사용해서 은은한 핑크빔이 나도록 애교살을 강조해줬어요. 그러면 메이크업 끝! 눈두덩이 위에 얹었을 때 명도가 많이 낮은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회보랏빛이지만 살짝 투명도 있게 은은하게 바르기 좋은 색감들이었어요. 저는 이 말린 제비꽃이 기존에 나왔던 롬앤의 말린 메밀꽃이라던가 말린 라벤더 보다는 조금 더 소화하기 편한 팔레트긴 했는데요. 역시나 저한테는 정말 퇴퇴 뱉어내는 색감이긴 했습니다. 확신의 쿨 팔레트구나 했던 팔레트예요. 예쁘긴 한데 제가 평소에 바를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말린 버들꽃도 너무너무 예쁘긴 하거든요. 근데 이 라인 블렌딩 할 컬러가 너무 연하다는 점에서 저는 말린 라그라스에 한 표 던집니다. 다음은 이번에 새롭게 나온 제품이에요. 치크입니다. 제가 롬앤 치크 굉장히 좋아하는데 크림 타입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크림 타입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제품이에요. 롬앤 시스루 멜팅 치크고요. 총 4컬러인데요. 이 4호 멜팅 진저는 리미티드 에디션에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사셔야지만 겟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크림 타입 치크를 안 좋아하는데 이 제품은 좀 그 단점이 많이 안 느껴지긴 했어요. 팔뚝에 발랐을 때는 색이 정말 안 올라와서 여러 번 두드려줘야 됐던 제형인데요. 4가지 컬러가 다 피부톤이 사르르 비쳐 보이는 정말 투명도 있는 크림 치크였어요. 1호 멜팅 베이지부터 얹어볼 건데 이게 생각보다 베이스 까짐이나 뭉침 없이 잘 발리고요. 매트하고 보송한 느낌으로 발려서 약간 크림 치크의 일반적인 느낌과 달랐어요. 멜팅 베이지가 가장 색감이 잘 안 보였는데 제 피부톤이랑 특히나 비슷했던 컬러예요. 자연스럽게 살짝 반톤? 상기된 느낌의 베이지입니다. 2호 멜팅 코랄 역시도 제 피부톤이 비쳐 보이면서 코랄기가 투명도 있게 올라와요. 붉어지는 느낌이 많이 없이 자연스러운 코랄 혈색을 만들어주는 컬러입니다. 반대쪽 멜팅 베이지랑 비교하면 더 채도감이 느껴져요. 3호 멜팅 라벤더는 진짜 쿨톤 혈색에 쿨톤 피부톤을 환하게 살려줄 연보라색이에요. 제 피부톤에는 정말 어울리지 않지만 쿨톤 분들 파데프리 할 때 은은하게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4호 멜팅 진저가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멜팅 베이지보다 조금 더 붉은 베이지 플러스 브라운 느낌으로 올라와서 제 피부톤에 더 잘 보였어요. 항상 예쁜 건 구하기 힘들죠? 키트에만 포함된 게 진짜 아쉬운 컬러예요. 제품이 워낙 많이 나와서 한참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아직도 보여드릴 제품이 많이 남았어요.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도 새롭게 나온 제품인데 제가 평소에 하이라이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제품에 대한 질문도 많으시더라고요. 롬앤에서 하이라이터가 얘는 치크다. 하이라이터가 새로 나왔습니다. 시스루 베일 라이터 2가지 컬러예요. 롬앤이 이름을 참 잘 짓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제로 라인도 그렇고 시스루 땡땡 라인도 그렇고 요거는 심지어 베일 라이터예요. 이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름답게 정말 은은한 광채를 가진 자연스러운 하이라이터예요. 하이라이터 처음 입문할 때 걱정하시는 분들이 뭔가 텁텁하거나 사이버틱한 그런 광일 텐데 그런 느낌 없이 되게 자연스럽게 올라오고요. 또 롬앤이 모공 부각을 되게 신경 쓰는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하이라이터 역시도 모공 부각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코 모공이 좀 있는데 코에 얹었을 때 모공 부각이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확실히 괜찮더라고요. 1호 선키스드 베일은 웜톤에게 추천하는 살구빛의 자연스러운 하이라이터예요. 너무 은은하고 예쁘죠? 저는 1호가 더 잘 맞는데 정말 햇빛이 닿아서 반짝이는 듯하게 은은하게 하이라이팅을 줘서 데일리로 쓰기 좋은 제품이에요. 2호 문키스드 베일은 딱 적당한 연 핑크빛을 가진 쿨톤 추천 하이라이터예요. 얹었을 때 너무 붉은 핑크빛으로 빛나면 과할 수 있는데 정말 핑크빛이 보일 듯 말 듯 은은해서 예쁩니다. 정말 은은하고 예쁜 꾸안꾸 느낌의 하이라이터예요. 그래서 기존의 하이라이터 광채 뿜뿜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쓰기에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입문자에게는 너무너무나 좋을 그런 하이라이터입니다. 이제 제일 기다리셨을 립스코 타임입니다. 저 조금 지쳤거든요. 목소리가 좀 갔는데 8컬러나 남아있네요. 달려볼게요. 이번에도 매트, 촉촉이 2가지 제형으로 나왔습니다. 시스루 매트 틴트 4가지와 글래스팅 워터 틴트 4가지가 있어요. 시스루 매트 틴트는 제로 벨벳 틴트보다 더 쉽게 바르기 좋은 제형이에요. 매트 벨벳 타입이지만 좀 더 밀착력이 좋고 투명하게 발리는 틴트예요. 이 제형 리뷰 제가 예전에 자세히 해두고 전 컬러 리뷰도 같이 했었는데 아이 버튼 누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좀 강한 발색과 블러리한 입술 표현을 좋아하신다 하면 제로벨벳 틴트를 추천을 드릴게요. 근데 나는 조금 더 얇고 가볍고 살짝 투명한 컬러감의 자연스러운 그런 대충 바르기 좋은 립이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시스루 매트 틴트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착색력이 시스루 매트 틴트가 더 좋아요. 글래스팅 워터 틴트도 살짝 정리해드리자면 역시나 시스루 느낌으로 투명하게 발리는 촉촉이 립인데요. 바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투명한 물막이 올라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역시나 착색력이 생각보다 강해요. 이 글래스팅 워터 틴트는 주시 레스팅 틴트와는 다르게 되게 투명한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탱글탱글한 광택이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투명한 물막이 한 겹 더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산뜻하고 되게 투명도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 제형의 자세한 리뷰와 전 컬러 리뷰는 또 아이 버튼 눌러주시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롬앤 리뷰를 정말 착실하게 해왔네요. 이렇게 다 이전 영상 참고하세요 할 수 있고 말이에요. 이 2가지 라인으로 총 8가지 색이 나왔는데요. 시스루 매트 틴트는 좀 차분하고 단아한 느낌으로 나왔고요. 글래스팅 워터 틴트는 좀 차분한 듯 딥한 듯 한데 생각보다 채도감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컬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예쁜데 사실 롬앤의 기존 컬러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와 특이하다, 와 저거 진짜 새롭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제가 기존 컬러들이랑 좀 비슷한 게 보여서 비교를 좀 해봤는데 그거는 뒤에 컬러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 2 제품 다 착색력 되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착색력이 생각보다 좋고 보기보다 채도가 좀 있습니다. 잘 안 지워져가지고 저 팔뚝에 컬러 바코드가 생겼어요. 그럼 투명한 매트, 시스루 매트 틴트부터 발색해 볼게요. 7호 담주 베이지는 차분하고 누디한 코랄빛이에요. 제로벨벳 틴트의 토스트 누드와 살짝 비슷한데 좀 더 채도감이 있어요. 시스루 매트 특징상 입술 위에서 얇게 발리기 때문에 좀 더 발색이 여리여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팔뚝에서보다 좀 더 누디한 느낌의 코랄 립으로 발렸습니다. 베이지 색감보다는 옅은 산호빛에 가까워서 봄웜 라이트 분들에게 어울릴 고운 색상이었어요. 8호 홍합 코랄. 흔히 생각하는 코랄이 아닌 장미빛이 섞인 코랄이에요. 제로벨벳 번트 아트와 비교했을 때 더 따뜻한 느낌이 감돌았어요. 코랄에 집중하기보다는 살짝 덜 마른 핑크 장미 잎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코랄이 아주 살짝 톡
떨어진 정도로 따스워요. 그래서 웜과 쿨이 동시에 보이는 미지근한 색이에요. 쿨톤 룩에 매치해줬어도 무리 없이 잘 어울렸을 것 같은 컬러입니다. 9호 자왕 레드는 딥한 레드 브라운 색이에요. 제로벨벳 딥 소울과 아주 비슷한데요. 입술 위에서는 훨씬 더 얇게 표현됩니다. 얇게 발리는 제형 특징상 그라데이션으로 바르면 본래 컬러의 느낌과 정말 다르게 올라와요. 데일리 레드 같죠? 살짝 덧발라주면 딥한 레드 브라운이 투명하게 올라와요. 여기에 살짝 더 얹으면 본래의 딥한 느낌이 살아나는데 이 제형이 계속 얹어지는 느낌은 아니라 아주 딥한 발색으로 올라오진 않아요. 그래서 고혹적이지만 은은한 느낌을 동시에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컬러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10호 연지보라는 톤 다운된 진달래 보랏빛을 가진 틴트예요. 기존 컬러들과 비슷한 게 별로 없는 컬러인데 아이씨랑 비교하면 훨씬 뮤트하고 차분한 색이에요. 은은한 분홍색에 보랏빛이 섞여서 아주 매력적인 컬러고요. 뮤트한 듯 하면서도 채도감이 은근 있어서 생각보다 화사하더라고요. 컬러가 입술 위에 투명하게 얹어지니까 데일리한 느낌이 잘 살아서 여름 쿨톤 분들을 위한 데일리 립으로 추천하고 싶네요. 물론 겨쿨 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글래스팅 워터 틴트 4컬러 발색해볼게요. 10호 치자 베이지. 이 컬러도 베이지보다는 가벼운 코랄 오렌지 느낌이에요. 주스 레스팅 틴트의 누디 피넛과 비교하면 핑크빛이 빠진 차분한 코랄색입니다. 얇게 바르면 착색 컬러인 살짝 쨍한 코랄 핑크가 도드라지고요. 좀 더 겹쳐 바르면 여리여리한 코랄빛이 더 느껴지는 편이에요. 착색되면서 코랄 핑크로 쨍해지는 경향이 있는 점은 꼭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특유의 여리여리한 느낌이 은은하게 얹어진 듯해서 예쁜 틴트였어요. 11호 호박 브라운. 오렌지 브라운 색감의 투명 틴트예요. 글래스팅 워터 틴트 브릭 리버보다는 브라운기가 가득하고 빈티지 오션과 비교하면 더 오렌지가 가미된 색감이에요. 누가 봐도 가을 웜톤을 위한 색감의 틴트인데요. 투명한 오렌지 브라운이 은근 채도감 있게 올라와서 화사하더라고요. 딥한데 또 채도감 있는 레드인데 브라운이 느껴지는 그런 색이에요. 보시다시피 착색 컬러가 잘 비쳐 보여서 좀 더 붉은색이 강해지는 컬러였습니다. 12호 오미자 레드는 레드인데 뭔가 차분한 그윽한 레드예요. 기존 로즈 스플래쉬와 비교하면 레드가 훨씬 더 섞여 있어요. 투명한 레드 틴트를 바르고 싶은데 가을 겨울에 어울리게 조금 더 차분했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딥하면 안 어울려 하시는 분들에게 딱 적당한 레드예요. 오미자차를 우리면 나는 예쁜 빛깔과 정말 비슷해서 컬러명과 실제 발색이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였어요. 그리고 웜, 쿨 모두 호환될 만한 레드라서 두루두루 추천드릴게요. 13호 소목 바이올렛. 차가운 자주색을 가지고 있어요. 글래스팅 워터 틴트 퍼플 샤워보다 보랏빛이 더 가득해서 더 시원한 색입니다. 이번 한복 에디션에는 확신의 쿨 컬러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쿨톤 분들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애매한 쿨이 아닌 아리따운 색감의 자주색이 투명하게 올라오는 게 아주 예쁘더라고요. 한복 색감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색이었는데 색감이 너무 고와요. 이 컬러는 겨울 쿨톤 분들에게 좀 더 추천하지만 여쿨 분들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롬앤의 한복 프로젝트 이렇게 많은 제품들을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만족스러우셨는지 모르겠어요. 긴 리뷰, 많은 제품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지름에 제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보여드린 제품이 너무 많아서 마무리 인사는 짧게만 하고 사라질게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시고 저희 또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 근데 한복을 빌려왔는데 상반신만 나와서 치마를 못 보여드렸네요. 너무 예쁘니까 살짝 보여드리면서 인사할게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한복 많이 입으세요. 안녕.